인트로. 한적한 시골 마을, 정의감 넘치는 신임 경찰이 발령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과 달랐어요. 묻히는 신고, 조작되는 기록, 그리고 은밀히 돌아가는 권력의 거래들이죠. 진실을 파헤치려 할수록 더욱 거센 압박이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과연 한 사람의 용기가 거대한 부패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정의는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분노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떤 반전과 감동을 가져다 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시골 파출소의 정의로운 신임 경찰. 강원도 깊숙한 산골 마을에 새로 지어진 파출소 앞에서 이중호가 짐을 내렸습니다. 경찰 대학을 막 졸업한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죠. 이중호 순경이군요. 저는 오민수 과장입니다. 오 과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파출소의 실세처럼 보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중호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파출소 안으로 들어서니 몇 명의 선임 경찰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어요. 여기는 조용한 곳이니까 별일 없을 거예요. 그냥 순찰이나 열심히 돌면 돼요. 박순경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경고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죠. 며칠이 지나자 중호는 마을 주민들과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할머니들은 그에게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다 주었고 아이들은 순찰차를 보면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순경님, 우리 마을에 이런 젊고 성실한 경찰이 와주니 든든해요. 마을 이장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호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김할아버지, 어제 말씀하신 도둑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중호가 순찰 중에 물어보자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신고했는데 아직 와보지도 않았어요. 벌써 사흘째인데. 그럼 제가 지금 가서 확인해 볼게요. 중호가 일어서려 하자 김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차피 별거 아니니까.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죠. 파출소로 돌아온 중호는 사건 접수 대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신고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담당자란이 비어 있었어요. 이 사건은 왜 처리가 안 됐나요? 중호가 박순경에게 물어보자 그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거요? 별거 아니라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하지만 신고가 들어온 건 사실 확인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중호의 말에 박순경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어요. 신임이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어요. 여기는 도시하고 달라요. 그날 밤 중호는 사건 기록부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수정된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지워진 글씨 위에 다른 내용이 더 씌워져 있었죠. 다음 날 오 과장이 중호를 불렀습니다. 중호야, 어제 기록실에서 뭘 하고 있었어? 예. 그냥 업무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호가 대답하자 오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업무 파악은 좋은데 쓸데없이 파고들지는 마라. 여기는 조용한 마을이니까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 그날 오후 마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중호가 현장에 도착하니 고급 SUV가 전봇대에 박혀 있었어요. 운전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혹시 다친 곳은 없나요? 중호가 다가가자 운전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야, 너 새로운 놈이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가라고. 남자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호는 무시하고 음주 측정기를 꺼냈어요. 음주운전 의심되니까 측정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 새끼가?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오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중호야, 됐어.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과장님, 명백한 음주운전인데요. 중호가 항의하자 오 과장이 그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됐다고. 이런 건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야.
결국 그 남자는 아무런 처벌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과장님,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중호야,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특히 이런 시골에서는 더더욱. 오 과장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중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경찰의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라고 배웠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며칠 뒤 마을 슈퍼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순경님, 우리 가게에 또 빈털터리들이 와서 돈 달라고 협박했어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나요? 중호가 물어보자 슈퍼 주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몇 달 전부터요. 신고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왜 소용없어요? 저번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와서 확인하긴 했는데 그냥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부터 더 심해졌죠. 중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방치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중호는 혼자 순찰을 나갔습니다. 마을 곳곳을 돌아보며 주민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골목 어디서나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경찰이 해야 할 일인가? 중호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파출소로 돌아온 중호는 조용히 사건 기록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진짜 경찰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트 2. 묻히는 사건, 조작된 기록. 한 달이 지나자 중호는 파출소의 이상한 분위기에 더욱 민감해졌습니다. 특히 특정 사건들은 아예 기록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어요. 순경님, 큰일 났어요. 새벽에 황급히 달려온 박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손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에 치여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중호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입구 도로에는 아직 사고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아스팔트에 뿌려진 혈흔과 부서진 자전거 조각들이 보였죠. 목격자는 계세요? 중호가 주변 상점 주인에게 물어보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봤어요. 검은색 SUV가 엄청 빨리 와서 애를 들이받았어요. 차량 번호는 확인하셨나요? 아니요, 너무 빨라서. 하지만 비싼 차인 건 확실했어요. 중호는 현장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브레이크 자국의 길이로 봐서는 상당한 속도였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차량 도료가 묻은 자전거 조각을 발견했죠. 병원에 도착한 중호는 의사와 면담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많이 위험해요. 내부 출혈이 심하고 의식도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에 중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니라 중상사고였던 것이죠. 파출소로 돌아온 중호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 과장이 나타나서 그를 막았어요. 중호야, 그 사고는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제가 현장에 먼저 나갔는데요. 됐어. 이런 건 경험이 필요해. 결국 중호는 보고서 작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다음 날 사고 기록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 접촉사고로 분류되어 있었고 피해자도 경상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중상사고였는데. 중호가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박순경이 다가왔습니다. 뭐가 이상해? 어제 교통사고 말이에요. 피해자가 중상인데 경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박순경의 얼굴이 순간 경직됐어요. 그런 건 과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중호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가서 증거 사진들을 찍어뒀어요.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녹음했죠.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할머니의 손자가 끝내 숨을 거둔 것이에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중호가 빈소에서 조문했을 때 박할머니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경님, 우리 손자 죽인 놈 꼭 잡아주세요. 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하지만 파출소에서는 여전히 단순 사고로 처리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가해 차량 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과장님, 이제 사망사고인데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중호가 따져 묻자 오 과장이 차가운 눈빛을 보냈어요. 중호야, 내가 너무 나서는 것 같아. 이미 합의가 됐어. 합의요? 언제 합의가 됐나요? 어제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지급했어. 이제 끝난 사건이야. 중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분명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중호는 몰래 박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혹시 가해자와 합의하셨나요? 무슨 소리예요? 합의는 무슨? 누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중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음 날 중호는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도료 분석을 위해 감식반에 의뢰했고 주변 CCTV도 확인해봤어요. 이상하네요. 사고 시간대 CCTV 영상이 없어졌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없어졌나요? 모르겠어요.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또 다른 증거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마을 주유소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에 검은 SUV가 왔었어요. 앞범퍼가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주유소 사장이 말했습니다. 차주가 누구였나요? 김 회장 아들이었어요. 지역에서 제일 큰 건설회사 하는. 드디어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중호는 김 회장의 아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순경님, 왜 자꾸 그 사건에 매달리세요? 박순경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 덮어버린 거죠. 중호의 말에 박순경이 당황했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오래 일하려면. 그날 오후 오 과장이 중호를 불렀습니다. 중호야, 내가 요즘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교통사고 건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조사한다면서. 오 과장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에 왜 자꾸 끼어들어? 경찰 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입 다물고 있어.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중호는 굴복할 생각이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 과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그날 밤부터 중호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순찰차는 이유 없이 고장이 났고 근무표에서도 혼자서 외딴 지역만 배정받았어요. 이상하네요. 왜 순경님만 혼자 순찰하게 했을까요? 동료가 의아해했지만 중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신임 순경이 괜히 나서서 마을을 시끄럽게 만든다더라. 조용히 살던 마을이 왜 이렇게 됐지? 중호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어요. 파트 3. 덫에 걸린 순경, 고립의 밤. 중호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혼자서 야간 순찰을 돌며 김 회장 아들의 행적을 추적했어요. 순경님, 이런 걸 찾고 계셨나요? 자동차 정비소 사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날 밤에 온 SUV 말이에요. 앞범퍼 교체하고 갔거든요. 정비소 사장이 휴대폰을 꺼내며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고 난 SUV의 사진이었죠. 이 사진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조심하세요. 이런 걸 안다는 게 알려지면 저도 곤란해져요. 중호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파출소의 기록과 대조해볼 차례였어요. 그날 밤 중호는 파출소 기록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모두 퇴근한 뒤였죠. 컴퓨터를 켜고 사건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교통사고 파일을 열어보니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고 시간도 장소도 피해 정도도 모두 조작되어 있었어요. 중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최근 몇 년간 은폐된 사건들의 목록이 숨겨진 폴더에서 발견됐죠. 성폭행 사건, 폭행 사건, 횡령 사건까지. 모두 지역 유지들과 관련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금품 수수 내역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과장님이 이런 일까지 했구나. 중호는 USB의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록실 문이 열렸어요. 뭐 하는 거야? 오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박순경과 다른 동료들도 따라왔어요. 과장님, 이건 설명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중호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설명? 내가 무단으로 침입해서 파일을 훔치려 했다는 걸 설명해야겠지. 오 과장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이건 훔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수사입니다. 정당한 수사? 내가 무슨 권한으로? 박순경이 중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중호는 몸부림을 쳤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놔주세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내 행동이야. 오 과장이 USB를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경찰이 이런 식으로 사건을 조작한다는 걸 알면. 그런 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넌 여기서 나가지 못할 테니까. 중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저를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니겠죠? 순찰 중에 실족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오 과장의 말에 중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료들이 중호를 끌고 나갔어요. 밤늦은 시간이라 파출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차에 타. 박순경이 순찰차 뒷문을 열었습니다. 중호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순찰차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낡은 창고가 나타났어요. 여기가 내 마지막 근무지야. 오 과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창고 안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중호의 손과 발이 묶였고 휴대폰도 빼앗겼죠.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중호가 애원했지만 그들은 이미 문을 잠그고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중고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있으니 몸이 점점 경직되어 갔죠.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중호는 마음을 다잡고 탈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창고 문은 철제였고 창문도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추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중호의 의식도 점점 흐려져 갔어요. 누군가 제발 찾아줘. 그때 중호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쇠막대기를 발견했습니다. 간신히 몸을 움직여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이걸로 신호를 보내자. 중호는 철제 문을 쇠막대기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SOS 신호를 보냈어요. 똑똑 똑똑똑똑 똑똑똑. 미약한 소리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렸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팔이 저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새로운 후배 경찰 김순경의 목소리였죠. 중호는 더욱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호 선배인가요? 김순경이 창고 문 앞에서 외쳤어요. 김순경이야? 나 중호야. 빨리 열어줘. 잠깐만요. 지금 자물쇠를 부술게요. 김순경이 공구를 가져와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선배, 왜 여기에 계셨어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본청에 연락해야 해. 중호가 간신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병원부터 가세요. 아니야, 본청 감찰과에 먼저 연락해줘. 오 과장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어. 김순경의 얼굴이 경직됐어요. 정말인가요? 내가 증거를 다 확인했어. 빨리 연락하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질 거야. 김순경은 주저하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본청 감찰과죠?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드디어 구조 요청이 시작됐어요. 중호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파트 4. 깨어난 본청, 움직이는 정의. 김순경의 신고가 들어간 지 몇 시간 뒤 본청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찰과 팀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했어요. 파출소 내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네, 신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찰관이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그 시각 파출소에서는 오 과장이 급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파일들 다 지워버려. 과장님, 이미 늦은 것 같은데요. 박순경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늦긴 뭐가 늦어. 증거만 없으면 돼. 하지만 오 과장의 예상과 달리 본청의 대응은 신속했어요. 새벽 5시, 특수수사팀이 파출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호에게 감찰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중호 순경이죠? 저는 본청 감찰과 정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 지금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호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은폐된 교통사고부터 조작된 기록, 그리고 자신이 감금당한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증거는 확보하셨나요? USB의 파일들을 복사했는데 오 과장이 빼앗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압수수색에 들어가겠습니다. 정 팀장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새벽 6시, 특수수사팀이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스름한 시간이었지만 파출소 주변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경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정 팀장이 영장을 제시하자 오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영장이에요? 여기는 같은 경찰서인데. 오민수 과장, 당신은 지금부터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무슨 소리예요? 오 과장이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사관들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와 서류들을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삭제된 파일들이 복구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전문가가 보고했어요. 그리고 이 서랍에서 현금과 수표들이 발견됐습니다. 오 과장이 숨겨둔 금품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건 제 돈입니다. 그럼 출처를 증명하시죠. 오 과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산속 창고에서도 수색이 이루어졌어요. 중호가 감금되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여기 끌려온 흔적이 있습니다. 바닥에 혈흔도 보이고요. 감식 요원이 증거를 수집하며 보고했습니다. 파출소로 돌아온 정 팀장은 오 과장과 마주 앉았어요. 이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부인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 과장이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그럼 이 USB는 뭐죠? 여기에 당신이 조작한 모든 기록이 들어있는데요. 정 팀장이 USB를 내밀자 오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금품 수수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네요. 복구된 파일에는 오 과장의 모든 범행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김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 박 사장으로부터 3천만 원.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어요. 오 과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그 시각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파출소 주변에 경찰차들이 가득하자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무슨 일이에요? 파출소에서 큰 사건이 터진 것 같아요. 주민들은 숨죽여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오쯤 오 과장과 박순경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 나왔어요.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구나. 그러니까 신고해도 소용없었던 거예요. 분노와 배신감이 마을을 뒤덮었어요. 병원에서 소식을 들은 중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지만 동료들을 배신자로 만든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잘했어요, 순경님. 김순경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중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고 진실은 법정에서 판가름 날 테니까요. 파트 5. 법 앞에 선 자들, 무너지는 권력.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3년간 오 과장과 그 일당이 저지른 범죄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피의자 오민수는 총 17건의 사건을 은폐하고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아들의 교통사고 은폐 사건이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박 할머니 손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된 것이죠. 할머니, 이제 진실이 모두 밝혀졌어요.
중호가 박 할머니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경님. 우리 손자가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박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은 연일 화제가 됐습니다.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전국 언론까지 관심을 보였어요. 피고인 오민수는 경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신랄하게 질타했어요. 오 과장은 변호사와 함께 나왔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직을 지키려고 한 것뿐입니다. 조직을 지킨다는 것이 범죄를 은폐하는 것입니까?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오 과장은 답하지 못했어요. 증인으로 출석한 중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경찰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피고인들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았나요? 생명까지 위협받았습니다. 산속 창고에 감금되어 죽을 뻔했어요. 법정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김 회장 아들도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들먹거릴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은폐 혐의를 인정했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증언할 때는 법정 전체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어서야 진실이 밝혀졌어요. 박 할머니의 증언에 방청객들이 흐느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었어요. 법정에서는 오 과장 일당의 죄상이 하나씩 낱낱이 드러났어요. 폭행 사건 은폐, 성범죄 무마, 횡령 사건 조작까지 모든 것이 공개됐죠. 피고인들은 경찰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판사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매우 중대하며 사회에 미친 악영향도 큽니다. 검사는 오 과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어요.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관심 있는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피고인 오민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방청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피고인 박종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다른 공범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회장 아들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모든 선고가 끝나자 법정은 숙연해졌어요. 오 과장은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때 지역을 호령하던 그의 권력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판사의 마지막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법정을 나서는 중호를 주민들이 둘러쌌습니다. 순경님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중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경찰다운 경찰이 되어야 할 때였거든요. 파트 6. 주민의 눈물, 경찰의 명예. 재판이 끝난 뒤 중호는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순경님, 정말 감사해요. 슈퍼 주인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협박을 당했던 그는 이제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있었어요. 박 할머니도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순경님이 우리 손자 원한을 풀어주셨어요. 할머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순경님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묻힐 뻔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성폭행 피해자 가족도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숨어서 살았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중호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동료 경찰들도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어요. 중호야,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겁이 났어. 김순경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앞으로는 나도 정의로운 경찰이 될게. 동료들의 다짐을 들으며 중호는 희망을 느꼈어요. 지역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양심 경찰이 밝혀낸 부패의 진실. 시골 파출소를 뒤흔든 정의의 외침.
신문과 방송에서 중호를 영웅으로 칭했어요. 이중호 순경은 진정한 국민의 경찰입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중호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한 그의 모습이 더욱 감동을 주었죠. 본청에서는 파출소 전체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사건을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과장이 주민들 앞에서 약속했어요. 신고하신 모든 사건을 성실히 수사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안심하고 파출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순경님, 저희 집 고양이가 없어졌어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대응하는 경찰들의 모습에 주민들은 만족했어요. 중호의 이름은 경찰 내부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신임 경찰 교육에서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어요. 정의감을 잃지 않는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교관이 중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강조했어요. 어떤 압박이 있어도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신임 경찰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중호를 보며 꿈을 키웠어요. 아저씨, 저도 커서 경찰이 될래요. 그래, 정의로운 경찰이 되겠다는 거지. 네, 나쁜 사람들을 모두 잡을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꿈을 보며 중호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을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순경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안전한 하루 되세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중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오늘도 정의로운 경찰이 되자. 경찰 배지를 달며 그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파트 7. 드러난 진실, 남겨진 교훈.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청은 즉시 전국 모든 파출소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했어요. 전국 파출소 비리 척결 대작전. 정부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개혁 의지를 밝혔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경찰이 되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중호의 용기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킨 것이죠. 부산 해운대 파출소에서도 비리 적발. 대구 수성구 파출소 간부 구속. 연일 터져나오는 뉴스에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이런 일들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었구나. 다행히 용기 있는 경찰이 있어서 밝혀졌네. 시민들은 분노와 함께 중호 같은 경찰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집중 조명됐어요.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국정감사위원들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어요.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찰청은 전면적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파출소에 투명성 강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시민 신고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선책들이 하나씩 제시됐어요. 중호의 이름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경찰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맞아요.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중고의 진솔한 대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전국의 경찰관들도 그의 이야기에 자극받았어요. 우리도 중호 순경처럼 정의로운 경찰이 되자. 부끄럽지 않은 경찰이 되겠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찰대학과 경찰학교에서는 중호의 사례를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어요. 정의감과 사명감을 잃지 않는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교수들이 강조하며 설명했어요.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신임 경찰들은 진지하게 들으며 다짐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감시 활동을 강화했어요. 경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감시 활동을 시작했어요. 투명한 경찰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중호가 근무하는 마을에는 많은 견학객들이 찾아왔어요. 정의를 실현한 파출소를 보고 싶어서 왔어요. 중호 순경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전국에서 몰려드는 방문객들로 마을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중호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해요. 하지만 저보다는 경찰 전체가 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가 더욱 존경을 받았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영웅담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작은 파출소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용기가 전국을 움직인 것이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 이것이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파트 8. 다시 지켜야 할 현장.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중호는 여전히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순경님, 안녕하세요. 등교하는 아이들이 밝게 인사합니다. 안녕,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와. 중호가 환한 웃음으로 화답해요. 파출소 앞에는 항상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안심하며 찾아오는 거죠. 순경님, 우리 동네에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녀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은 신고라도 성실히 대응하는 중호의 모습에 주민들은 만족합니다. 새로 부임한 동료들도 모두 정의감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중호 선배, 오늘 순찰 함께 돌아요. 그래, 같이 가자. 화목한 분위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고는 매일 느낍니다. 마을 곳곳에서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져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좋아요, 순경님. 덕분에 밤에도 안심하고 잘 수 있어요. 독거 할머니들을 돌보는 것도 중호의 중요한 업무가 됐습니다. 혹시 필요한 건 없으세요? 없어요. 그냥 가끔 이렇게 들러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짜 경찰의 역할이라고 중호는 생각해요. 오후에는 학교 앞에서 교통 정리를 합니다. 아저씨, 저 어제 숙제 다 했어요. 정말 착하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나중에 아저씨처럼 경찰이 될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꿈을 들으며 중호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녁 순찰에 나서면 마을 전체가 평온합니다. 골목마다 환한 불빛이 켜져 있고 사람들은 편안하게 거리를 걸어요. 순경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슈퍼 사장이 인사합니다. 네, 안전한 밤 되세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파출소로 돌아온 중호는 하루 업무를 정리해요. 오늘도 무사히 마을을 지켜낸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내일도 열심히 해야지. 경찰 제복을 정리하며 그는 다짐합니다. 가끔 전국에서 온 편지들을 읽어봐요. 순경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정의로운 경찰이 되겠습니다. 동료 경찰들의 편지에 중호는 힘을 얻습니다. 밤늦게 순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중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반짝이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박할머니 손자도 저 별이 됐을까? 조용한 기도를 올리며 그는 집으로 향합니다. 다음 날 아침, 중고는 다시 파출소 앞에 섭니다. 깔끔한 제복을 입고 반짝이는 경찰 배지를 단 그의 모습은 당당합니다. 오늘도 주민들을 잘 지켜야지. 마음속 다짐과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순찰차에 올라 시골길을 달리면서 중호는 생각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결국 옳은 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거야.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보며 중호는 미소 짓습니다. 바람이 차갑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주민들을 지킨다는 사명감이 그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거든요. 마을을 지키는 경찰의 하루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중호의 발걸음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